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소녀입니다. 세상에 책은 많고 많지만 정말 나에게 감동과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다 가끔 내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시 한 편을 만나면 숙제가 풀리듯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고 마음이 잔잔한 감동과 소망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실버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책 소개 시간을 위해 어떤 작품을 소개할까 늘 고민하다 선택을 하곤 합니다. 오늘도 고민하다 제 마음에 와닿는 시 한 편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되었음 합니다. 먼저 시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훗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음을 알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산책을 하다가 영감을 얻어 쓴 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처럼 살다 보면 두 갈래의 노란 길 앞에 서야 할 때가 참 많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떨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서 갈등되고 어떨 땐 어떤 게 좋은지 알 수 없어서 갈등이 됩니다. 고민하다 결국 나름의 기준을 내세워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선택이 늘 만족하셨나요? 저는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때가 더 많고 늘 한편에 아쉬움과 후회가 남더라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행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중요한데요.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동화 한 편 생각나네요. 영상을 보신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특이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 그 섬으로 표류해 오면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을 1년 동안 섬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섬에 표류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타고 온 나무 판자와 옷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당신은 이곳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년 오늘이 되면 당신은 이 섬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나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짓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집이 그 집인데 집을 다 짓고 나자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원래 타고 왔던 나무 판자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과 보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한 놈, 즐기지도 못하고 저런 집이나 짓다가 죽은 거 아니야? 나라면 실컷 먹고 즐기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온 섬의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까지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먹으니 살이 정말 많이 쪘었죠. 그리고 섬에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섬에 도착했을 때 헤엄쳐서 왔었는데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 헤엄을 쳐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당신은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로 조그마한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표류자는 원주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 섬에 가서 먼저 우물을 파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세요. 집 주위로는 온갖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고 개와 닭을 갖다 놓도록 하세요. 왕이 된 그는 1년 동안 원주민들에게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도 타고 왔던 나무 판자 조각을 타고 다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편안하게 몇 달을 살다가 그 섬 곁을 지나던 배에 구조되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 번째 표류자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표류자는 자기보다 먼저 그 섬에 왔던 사람들의 삶과 결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섬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표류자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왕처럼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세 번째 사람은 두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생각하는 지혜를 볼 수 있네요.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지 생각이 깊어지네요.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산에서 해온 나무를 시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매우 가난했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만 가난한 형편 속에 장가를 보낸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은 나무하러 가고 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응? 이게 뭐야? 잘못하면 다치겠네. 마당을 쓸고 있던 어머니는 호미로 돌 주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에 묻은 흙을 털고 보니 그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금덩어리.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얼른 흙으로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큰 금덩이가 있었다니.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에 누우면 금덩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금덩어리면 집도 사고 아들 장가도 보낼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간 안색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걱정돼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아니야. 괜찮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괜찮아. 걱정 말아라. 여느 때처럼 아들은 나무하러 산에 갔고 어머니는 방에 앉아 금덩이를 팔아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갈까? 윗마을 부잣집 자식들은 낮이고 밤이고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지낸다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큰 돈이 생겨도 그 부잣집 자식처럼 안 지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자가 돼도 행복이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몇 날 며칠 깊이 생각해보고 결심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예, 어머니. 내가 요즘 밤마다 이 집에 대한 안 좋은 꿈을 꾸는데 여기서 오래 살면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구나.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니? 어머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당장 이사 갈 준비를 하죠. 그래, 고맙구나. 얼마 후 어머니와 아들은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금덩이는 그 집 마당에 그대로 묻어둔 채 말입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불행해집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처럼 깊이 사고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욕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돈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큰데 돈이냐 아들의 올바른 삶이냐를 놓고 깊이 고민하던 어머니의 선택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있으면 부유하게 살지만 그 돈으로 인해 아들의 방탕한 삶을 미리 예측해 보는 사고가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고민하고 계시진 않나요?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는 식구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시를 감상하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훗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음을 알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